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살면서 돈을 버는 집을 짓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니 1000세대가 넘는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전세값을 보겠다고 몰리던 사람들로 복도에 줄까지 서서 집주인이 제비 뽑기로 계약자를 정했다느니 아파트 전세가가 68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며 이 같은 전세난은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등 요즘 집 문제로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집마늘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집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비싼 아파트 전세를 사는 이보다는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돈까지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건축주들을 만나는데 요즘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비싸진 탓인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 등에 대한 건축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을 전문으로 하면서 본 채널에 이러한 주택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여러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비용과 자금 그리고 건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 비싼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는지, 더욱이 그 엄청난 돈으로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것은 그 전세금을 그냥 묵혀두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른다고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은데도 말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아파트와 전세값으로 돈 버는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흔히 왜 그 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 사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돈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라거나 특히 아무런 의미 없이 묵혀두는 전세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집들은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 아파트값 상승과 아파트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러한 기회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여러 사정으로 비싼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몇 가지 문제만 접어두고 과감한 발상에 전환을 한다면 지금이 인생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생활 환경과 거주성이 좋은 집에 대한 것인데 사실 집이란 주거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거 목적 외에도 경제성과 사업성,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 또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펜션이나 쉐어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만 모든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적인 성향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1400여 개에 달하는 판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30, 40대의 젊은 부부들, 요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광교나 위례, 미사 등 신도시의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거주자들인데 이러한 지역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은 교통이나 편의시설, 교육환경 등은 서울을 비롯한 기존 도시와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판교 등 어떤 지역은 기존 도시보다도 월등하며 특히 공기도 맑고 경치가 좋은 주변 환경과 자녀 교육 환경 면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웬만한 집들의 구조와 실의 구성 등에 따른 거주성은 좁고 답답한 일반적인 아파트의 구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파트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살기에 편하고 좋은 점도 많기는 한데 사실 겨우 방 3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이 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지하 1, 2층 등 층의 구성도 다양하고 마당이나 정원뿐만 아니라 오디오룸, 운동실, 서재, 다락, 작업실, 놀이방 등 다양한 방과 재미있는 공간, 그리고 텃밭이나 꽃밭, 옥상 정원에 데크 등이 있는 공간에 가족끼리 함께하는 생활은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과는 비할 바가 아니며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장래에도 유망한 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익성과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은 집인데 이와 같이 주거 환경이나 특히 거주성이 탁월한 데다 이러한 집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파트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역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고 다만 아파트 값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아파트 값의 상승도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인구나 가구 수의 감소, 정부 정책 등 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들은 매월 월세 등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은퇴 등 노후 생활 대책으로 좋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취미생활 등 장래 주거 형태로도 각광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생활과 다양한 생활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 땅을 밟고 사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 등도 이러한 집이 향후 각광을 받을 집인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하여 지금은 아파트값이 상승해서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나 이러한 집들은 땅과 내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전세는 아마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비교할 바가 아닌데 계속 말하지만 남의 집 살이인 아파트는 수익성이나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은 전혀 기대할 바가 아니어서 그런 아파트를 사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집의 건축 비용과 금융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집에 대한 비용이나 자금 계획은 어떨까요?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라 있고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이러한 집을 마련하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건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가능한데 이는 각자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이런 집의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경우 충분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들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살기도 하면서 돈도 버는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 값과 전세값 상승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아파트와 전세값으로 돈 버는 집을 짓는 방법 세 번째로는 생활 환경과 거주성이 좋은 집 네 번째로는 수익성과 부동산적 장래성이 좋은 집 다섯 번째로 이런 집의 건축 비용과 금융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이러한 집들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요즘 아파트, 특히 전세 문제로 심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 등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거나 실감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에 살면서 돈을 버는 집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기로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지금 떠오르는 제가 추천하는 이 두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